TV에서 나오는 뉴스 보도와 인터넷 기사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정치적 이슈가 보도되게 되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중 사람들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상위에 게재되며 여러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뿐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 등에서도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은 인기 글이 되며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베스트 댓글과 인기 글들을 참고하여 여론을 파악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여론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거기다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며칠 전부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일명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차이나 게이트가 정확히 뭔지, 이 의혹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건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 빠르게 알아봅시다. 2020년 2월 27일 일베와 DC에 한 글이 올라오며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 라는 제목의 글에는 여러가지 믿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대다수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근간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요새 들어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이 더욱더 심해진 이유도 이런 조작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글이 올라온 뒤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의견들과 평소 의혹만 가지고 있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 다행이라는 의견으로 나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폭로에 대해서 차이나 게이트라 이름 짓고 여러가지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찾아낸 증거들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1. 시밀러앱 관련 자료. 몇몇 사람들은 2월달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때는 23일이 걸려 8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응원 청원은 올라온 지 3일도 안 되어 8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상한 점이 많다고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용자가 시밀러웹이라는 분석 사이트에서 청와대 트래픽을 검색해봤더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며 하나의 게시글을 게시합니다. 해당 네티즌은 응원 청원이 올라온 2월 26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검색량이 폭증했고 전일보다 중국 트래픽이 갑자기 70%가 상승했으며 중국어로 청와대를 검색해서 들어간 사람이 285%가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본 사람들은 응원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중국인들이 행동을 개시했다며 차이나 게이트 관련 증거로 삼기 시작했으나 결국 해당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시밀러웹이라는 사이트가 실시간 트래픽 조사 사이트가 아닌 한 달 단위의 트래픽 조사 사이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진에도 보면 1월인 제뉴얼이라고 쓰여있는 게 확인됩니다. 또한 결국 중국 트래픽이 1.7%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미미한 트래픽으로 어떻게 여론을 바꾸냐며 반박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더욱더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 이후 수많은 추가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2. 청원에 중국인이 참여한 건 맞을까? 우선 응원 청원에 중국인들이 참여를 한 건 맞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이건 차이나 게이트가 폭로된 지 바로 몇 시간 후 한 네티즌이 올린 사진입니다.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대규모 단톡방에서 한 사용자가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주소를 뿌리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지원해줬으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해당 카톡방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대표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문재인 대통령 응원 URL을 검색해 봅시다. 그럼 여러가지 게시글들이 나오는데 해당 게시글들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80만을 돌파하고 있으니 응원 청원 URL로 들어가 동참을 해달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아이디로 손쉽게 투표가 가능하다며 친절히 방법까지 설명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 밑에는 응원 청원을 하고 왔다는 중국인들의 댓글들도 달려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자면 일단 이번 청원에서 중국인들이 소수라도 참여를 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생각이 주가 되어야 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왜 다른 나라 사람이 깊숙이 관심을 가지며 청원을 한 것도 모자라 거기다가 URL 주소까지 뿌려가며 청원을 독려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3. 나는 개인이요.
중국은 매우 검열이 심한 공산국가이므로 반정부 행동을 벌일 경우 공안이 나와 잡아갑니다. 그에 따라 중국인들은 반정부 사이트 중 대표적인 사이트인 동타이양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DC 사람들은 이 점에 착안하여 낚시 URL을 클릭하면 동타이왕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작전을 펼쳤고 반신반의하며 여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어 댓글로 활동 중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개인이요. 어디 변절을 합니까? 내 의지가 아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해킹당합니다. 난 그냥 개인이요. 라며 한국인은 전혀 쓰지 않을 만한 이상한 말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인에게 저 동타이왕 사이트는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해당 계정들을 클릭해보면 한국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어딜 봐도 중국인으로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나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는 개인이요 라는 말을 한 이유는 공안에게 끌려갔을 때 자신은 개인이라는 것을 밝혀 당국의 이미지를 손실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댓글 사건은 각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에 따라 각 커뮤니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선족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커뮤니티는 뒤집어집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차이나 게이트가 모두 허위 정보라며 반박 영상을 퍼나르던 한 사람은 VPN을 사용해 한국 IP를 우회하며 활동하던 중국인으로 밝혀졌으며 미세먼지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돌리려 하며 중국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던 한 사람은 중국어 낚시 지령을 받은 뒤 황급히 자신의 흔적들을 삭제하려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사용자는 자신이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당황한 듯 중국식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자 많은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싹 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에게 거부당하면 상대방에게 일배, 신천지, 토착외구, 가짜뉴스라며 상대방을 이상하게 몰아가려는 모습을 보였고 우파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며 좌파 성향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타국 사람이 한국인인 척을 하며 좌파 우파를 나눠 분열시키고 남의 나라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며 게시글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4. 네이버 댓글 조작단.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 기사 댓글들을 믿지 않습니다. 조작으로 얼룩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위터에 들어가 네이버 뉴스 / 코멘트라고 치면 정말 수많은 트윗들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적으로 이들은 정부와 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트윗들을 날립니다. 이 트위터 계정들은 트윗상으로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개의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봅시다. 한 사용자가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뿌리고 역다신고, 문제지변, 바이러스, 민주당이라고 트윗을 날립니다. 이 말의 뜻은 각 댓글 천문단의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현재 일반 사람들의 추천을 많이 받아 상위에 올라간 정부 비판 댓글들의 비추천을 누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원래 베스트 댓글들은 비추천을 1000개 넘게 받아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그중 몇 개는 신고를 받아 댓글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베스트 댓글보다 30분이나 늦게 쓰여진 정부 옹호 댓글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2000개 넘는 추천을 받으며 상위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트위터에서 좌표가 찍히지 않은 일반 댓글들의 추천 비추천 수는 50이나 10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댓글의 여론이 몇 시간 만에 반대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리며 활동하던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김격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지며 영향력을 행사했고 심지어는 뉴스 기사에 박제되는 와중에서도 여러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격쿨이 차이나 게이트가 이슈화되고 난 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동타이왕 링크를 뿌리는 한 명을 지목해 스팸이라고 신고하라고 지령을 내리거나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걸린다며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과문을 올리며 낚시 동타이왕 링크를 올렸던 래퍼 신바자 와디의 인스타에도 나타나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며 댓글을 다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분명 동타이왕 사이트는 한국인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사이트인데 말입니다. 이후 김격쿨은 자신에게 낚시를 걸었던 한 DC인에게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라는 멘트를 남긴 뒤
자신의 트위터를 비공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족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뉴스 기사에 박제되었을 때도 당당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언팔하며 계정을 비공개했냐는 이유였습니다. 5. 2000년도 기사가 이상하다. 이 뉴스는 2000년 7월에 올라온 코스닥에 관련된 정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매우 수상한 댓글들이 발견됩니다. 최초 한 아이디가 점이라는 댓글을 단 뒤 그 밑으로 여러가지 댓글들이 달립니다. 카톡은 기록 남으니까 되도록 이쪽으로 공유해요. 네이버 뉴스는 기록 남아도 상관없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등등. 그리고 여러가지 2020년 뉴스 링크들이 달리며 비추, 선풀 3개, 선풀 빨리요, 대대 급함 등으로 지령문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들을 따라가 보면 트위터 때와 마찬가지로 댓글들이 전부 정부 옹호적으로 조작되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작성자가 해당 댓글을 삭제해 놓아 원문은 알 수 없으나 다른 사람들의 일반 댓글들을 살펴보면 또 조작해놨네, 몇 분 전에는 분명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배댓이었는데 적당히 좀 해라 등등의 글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2000년도 기사를 조작 지령 본진으로 삼은 게 세간에 드러나게 된 후 조작으로 추정되는 댓글들과 그에 옹호하던 소 댓글들은 모두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어진 상태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조작 증거를 숨기려는 듯 흔적을 모두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6. 이해되지 않는 유튜브 댓글들. 2019년 10월경 올라온 바둑 영화인 신의 한 수 귀수편이라는 트레일러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당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도저히 정상이 아닌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뉴스 싫어요, 여기는 토착 외구만 보는 곳, 가짜뉴스 공장 같다, 진실을 보도하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한국인이 맞을까요? 왜 정치 관련 채널인 신의 한 수 유튜브와 신의 한 수 영화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말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채널을 착각한 뒤 댓글 테러를 했다는 걸로 밖에는 볼 수 없게 됩니다. 혹은 이게 아니라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되므로 그건 더욱더 일이 커지게 됩니다. 여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낚시 사이트를 만든 사람에게 조선족들이 페이지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메일을 알아낸 뒤 제작자에게 심각한 말이 담겨있는 폭탄 메일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 해당 링크는 국내 사이트들에만 뿌려졌는데 말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므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며 계속 의혹이 난무하게 되자 며칠 뒤 청와대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2월 한 달간 청와대 방문 기록을 지역별로 조사해본 결과 국내는 96.9%, 미국은 0.9%, 베트남은 0.6%, 일본은 0.3%, 중국은 불과 0.06%밖에 안 됐다는 자료를 보여주며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부정하는 발표를 낸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발표 이후 사건은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반대로 역효과가 일어나며 차이나 게이트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13.8억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너무 미미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VPN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만리장성으로 자국민들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관리합니다. 그로 인해 중국에서는 구글, 유튜브,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들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중국인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VPN을 자주 사용합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IP 중 하나는 바로 한국 IP인데 다른 국가 서버에 비해 쾌적하고 한국 게임과 여러 서비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중국인들이 1위로 사용하는 익스프레스 VPN은 빠르고 다양한 한국 서버를 가지고 있다며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국민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카톡, 트위터, 네이버, 페이스북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허나 앞서 말했듯 해당 서비스들은 모두 중국에서 차단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중국인 입장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VPN을 켠 상태로 접속하는 게 편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역 집계상으로 한국 96.9%에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16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생각했을 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 미래통합당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람들의 의혹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봅시다. 근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하는 놈들은 국적 상관없이 잡아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하는 짓이냐 진짜?
대만 홍콩에서 선거 개입 시도한 거 걸리고 미국에게도 여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이 과연 한국은 지금까지 가만히 놔뒀을까? 이번 일은 진보 보수 나뉘지 말고 힘을 모아서 대응해 가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어쩐지 아무런 의견 없이 일베, 토착외구, 페이크 뉴스라며 앵무새같이 말하는 애들이 정말 많더라. 이번 차이나 게이트를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